안녕하세요. 워킹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마지막 불꽃이 타올랐던 격동의 시대를 상징하는 공간 운영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운영궁은 창덕궁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4번 출구로 나오면 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고즈넉하게 자리한 운영궁은 단순한 옛 건물이 아닌 조선 제26대 임금 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 어린 시절을 보냈던 잠저이자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10여 년간 조선의 실권을 쥐고 개혁을 추진했던 역사적인 무대입니다. 잠절한 왕세자와 같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사정으로 임금이 된 사람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던 집을 뜻합니다. 운영궁은 흥선대원군이 1898년 79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생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약 2000여 평 규모로 축소되었지만 이곳에 서면 조선 말기의 긴장감과 역동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직사를 지나 안으로 들어서면 운영궁의 사랑채인 노안당이 위풍당당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노안당은 노인을 편안하게 모신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주로 흥선대원군이 거처하며 외부 손님을 맞이하고 국정을 논했던 공간입니다. 이곳은 흥선대원군이 고종주기 후 약 10년간 실권을 행사하며 조선을 이끌었던 사실상의 정치 중심지였습니다. 대원군은 이곳 노안당에서 당대 최고의 지식인 관료들과 밤늦도록 토론하며 서양 세력의 침입에 맞서기 위한 쇄국 정책을 결정하고 무너져가는 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경복궁 중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한 호포제 실시, 서원 철폐 등 백성들의 삶과 직결된 개혁 정책들도 이곳에서 논의되고 실행되었습니다. 노안당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조선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졌던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대원군은 이곳에서 외세의 압력에 맞서며 조선의 자주성을 지키려 했고 내부적으로는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경복궁 중건은 임진왜란 이후 폐허가 되었던 궁궐을 다시 세워 왕실의 위엄을 되찾으려는 대원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업이었으며 그 막대한 비용 마련과 관련된 논의들이 바로 이곳 노안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전국의 산재한 서원을 대폭 정리하여 붕당의 근거지를 없애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려 했던 서원 철폐 정책 역시 이곳에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노안당은 정면 6칸, 측면 3칸의 규모로 지어졌으며 기둥은 사각기둥에 약간의 미늘림이 있고 처마 끝에는 강목을 길게 덧댄 고전적인 차양 수법이 돋보입니다. 건물 곳곳에는 대원군의 기계와 취향이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노안당이라는 현판은 노자를 안지하며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대원군이 노년에도 편안하게 국정을 돌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현판의 글씨는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집자만듦하여 달았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대원군이 당대 최고의 서예가였던 추사의 글씨를 높이 평가했음을 보여줍니다. 노안당의 건축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입구자형 평면에서 남측체는 1고주 5량, 동측체는 평내량, 서측체와 북측체는 세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정교한 목구조는 당시 건축기술의 수준을 보여주며 대원군의 사저임에도 불구하고 궁궐 건축에 버금가는 격식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 툇마루에 앉아 대원군은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찾아온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했을 것입니다. 청일전쟁 발발 후 대원군이 일본군 축출을 위해 청군과 협력하고 러시아, 영국, 미국 등과 외교 접촉을 시도했던 논의들도 이곳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안당은 흥선대원군이 일상적으로 거처하며 고종 즉위 후 주요 개혁 정책이 논의되었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에 서면 대원군의 굳건한 의지와 당시 지식인들의 열띤 토론 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노안당은 흥선대원군 시대의 정치와 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휘둘렀던 공간이자 동시에 그가 조선의 미래를 고민하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 했던 고뇌의 장소였습니다.
이제 노안당의 뒤편에 있는 건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노안당 뒤편에 자리한 노락당은 운영궁의 중심 건물로 즐거움을 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로 운영궁 가족들의 잔치나 국가의 중요한 의례가 치러졌던 공간입니다. 운영궁이 사가임에도 불구하고 왕실의 주요 행사가 이곳에서 거행되었다는 점은 흥선대원군의 막강한 권력과 운영궁의 위상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1866년 고종과 명성황후의 가례가 바로 이 노락당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또한 고종의 성년식 등 왕실의 중요한 의례가 이곳에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노락당은 운영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건물로 당시 사대부가의 건축 양식과 왕실 의례의 규모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곳은 기쁜 잔치가 열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정치적인 계산과 긴장감이 오갔던 복합적인 공간이었습니다. 현재의 노락당은 내부 모습까지 잘 복원하여 시대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노락당을 나와서 안채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노락당과 앞쪽의 1호당을 연결시켜주는 화단이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노락당을 나와 안채의 길을 걷다 보면 노안당과 안채인 노락당 그리고 1호당을 연결하는 독특한 건축물인 복도각이 나옵니다. 운영궁의 복도각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운영궁의 건축적 특징과 당시 생활 방식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복도각은 노안당, 노락당, 1호당 등 주요 건물들을 서로 연결하며 특히 노락당과 1호당 사이를 잇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운영궁에서도 빛이 좋아 사진 찍기 최적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복도각은 1869년 고종 6년 1호당과 함께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규모는 정면 10칸, 측면 2칸의 몸체를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사대부 집에서는 보기 드문 큰 규모의 연결 통로였습니다. 이러한 복도각을 통해 건물들을 연결하는 방식은 운영궁만의 독특한 건축적 특색으로 꼽힙니다. 복도각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건물들 사이를 비나 눈에 맞지 않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안채인 노락당과 1호당은 여성들의 사적인 공간이었고 1호당의 경우 바깥으로 직접 통하는 출입문이 없는 폐쇄적인 구조였기 때문에 복도각을 통해 노락당이나 다른 건물에서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당시 엄격했던 남녀 유별의 관습과 안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건축적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도각을 통해 노락당에서 1호당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노락당과 복도각으로 연결된 1호당은 운영궁의 안채 중 하나로 주로 여성들이 거처했던 공간입니다. 1호라는 이름은 흥선대원군과 그의 부인인 부대부인 민씨, 즉 두 노인을 의미한다고 전해집니다. 1호당 넘어 보이는 건물은 운영궁의 양간입니다. 양간은 1912년에 지어진 2층 건물로 운영궁의 다른 건물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면적은 약 248평에 달하며 한국은행 구본관처럼 몸통은 르네상스식 빌라 양식에 지붕은 프랑스 바로크 양식을 채용한 네오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양간의 건립 배경에는 슬픈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2년 일본이 조선 왕족들을 회유하고 감시할 목적으로 운영궁에 서양식 건물을 지어준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방 이후 운영궁 양간은 덕성여자대학교의 소유가 되어 현재까지 본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라마 도깨비에서 주인공 도깨비의 저택으로 등장하며 대중에게 더욱 잘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다시 1호당으로 넘어와 1호당은
외부와의 접촉이 엄격히 제한되었던 당시 여성들의 생활 공간으로 외부 시선을 차단하고 내부의 독립성을 확보했습니다. 이곳은 부대부인 민씨와 고종의 어머니인 신정왕후 조씨 등 왕실의 여성들이 머물며 운영궁의 살림을 이끌었던 공간입니다. 해방 후 왕실 재산이 국유화된 이후에도 이후 공의 부인인 박찬주 여사가 운영궁의 살림을 도맡아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이로당은 운영궁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들의 삶과 그들의 역할이 녹아있는 공간입니다. 운영궁 끝편에는 유물 전시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궁의 주요 건물들을 살펴보며 흥선대원군과 고종, 그리고 조선 말기에 파란만장했던 역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운영궁은 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 살았던 잠저로서,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개혁을 추진했던 정치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갑오개혁 이후 대원군이 일본공사 이노우에 가오루에게 발각되어 다시 운영궁에 연금되었던 아픈 역사도 이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준용의 사망 후 의친왕 이강의 아들 이우가 운영궁의 4대 종주가 되었으나 히로시마 원폭으로 일찍 사망하며 파란만장한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운영궁은 단순한 옛 건축물이 아니라 조선의 마지막을 치열하게 살았던 인물들의 숨결과 역사의 굴곡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공간입니다. 오늘날 운영궁은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당시의 건축 양식과 생활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궁에 직접 방문하셔서 이곳의 서린 깊은 역사와 이야기를 직접 느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역사 여행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워킹코리아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